반갑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사상과학 교실의 조교수 김성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사상과학 실습 2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쇼케이스 되겠습니다. 수업 계획과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습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체질간 유사병증 역할극이고요. 하나는 체질별 허시 단계에 따른 치료계획 수립 토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체질 변증과 치료를 해본 그런 어떤 치험례를 발표하는 시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일단 체질과 유사병증 역할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서 썼던 실습에 썼던 역할극과 같은 역할극이라 보시면 됩니다. 단, 사상과학 실습 1에서는 하나의 질환과 하나의 체질 변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역학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난이도 높이고 심도 있게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정말 헷갈리기 쉬운 체질과 유사병증을 대상으로 두 개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역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비 환자가 더위를 타고 변비로 고생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겉보기에는 열형이고 열증 증상이죠. 근데 이렇게 겉보기에 열증인 증상이 소음인 울광증인 경우도 있었고 소양인 리열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변비, 더워한다, 열증이다, 무조건 소양인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음인 울광증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은 더위 타고 변비를 하더라도 소음인들의 시나리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이 소음인적인 면이 드러나는지 또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이 드러나는지 계통적 문진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인지 한번 잘 준비해서 발표를 하시면 역학극을 하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질별 허시 단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체질별로 표병, 리병 이런 것들 배우긴 했는데 도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각 체질별로 보명지주 전기가 약해지면서 일단 조금 더 가벼운 배표 부위냐 조금 더 전기 상태가 더욱더 심해진 리병 단계냐 그리고 표병과 리병 단계에서도 각각 경중 허미에 따른 더욱더 병증이 더 심한 단계 가벼운 단계로 나뉘는데 그것들도 역시나 경중 허미 역시도 결국은 그 사람의 보명지주 전기 이런 것들 자체가 얼만큼 약해졌냐에 따라서 더욱더 병증이 악화되는 단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체질 변증, 체질 모든 그런 병증들이 결국은 어찌 보면 전기의 허시 단계로 표현될 수가 있다.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에 따라서 처방은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가감할 것인지 또는 침을 병행할 것인지 섭생법, 마음섭생법을 성정수련법 이런 것들을 병행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치료계획을 수립해보고 서로 어떤 부분이 잘하고 모자랐는지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실습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에 실제 여러분 나름대로 체질 감별과 변증 그 다음에 직접 치료도 해본 다음에 그 치험례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역시나 서로 간에 학우들 간의 피드백 또 저 또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는 일단 예정인데요. 가장 큰 것 하나는 오스키입니다. 이 오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기 평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체질과에서 가장 중요한 술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평가하는 것들이 크고요. 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으로 큰 거는 이제 중간 기말. 이 중간 기말은 실제적으로는 졸업고사 1차 또 2차로 각각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고사 1차, 2차도 잘 준비해서 치셔야 총 성적에 반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실습 태도와 출석도 평가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체질과 유사병증 역학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음인 울광증과 소양인 리열증을 한번 보죠. 자, 소음인 울광증과 소양인 리열증은 외부로 드러나는 보이는 증상 또는 환자가 그냥 환자가 그냥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이런 것들은 보통 두통이나 변비, 상열감, 풍열성 피부질환 등 두 소음인 울광증과 소양인 리열증이
외부 증상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증상만 가지고 열증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소양인 리얼로 단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음인 일관증을 쓰기 때문에 이 두 체질의 유사병증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 감별점을 가져갈 거냐라고 한다면은 먼저 일단 체질이 확실히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체질을 알기 위해서는 안면을 봤을 때 소음인은 원형이나 말상에 가까운 경우가 많을 거고 소양인은 역삼각형이나 그 다음에 눈썹과 코가 이루는 T존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을 거고요. 체형 같은 경우에도 소음인은 하체가 좀 더 발달하거나 체중 변동폭이 작은 특징, 소양인은 상체가 보다 발달하고 체중 변동폭이 크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두 체질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감별점을 이런 차이점을 잘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역학을 했다면은 잘 수행한 거다. 그만큼 풍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짰다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시나리오 역학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큼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라포를 형성하면서 적절한 질문으로 이 감별점을 환자한테서 도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의 어떤 실습, 실제 수행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소음인, 소양인 성격이 소음인 후가증 같은 경우에는 마치 소양인처럼 외향적이거나 활동적이고 짜증을 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면이나 체형 같은 경우에는 두 체질이 좀 차이점이 많이 보일 수 있는데 성격만 놓고 보게 되면 소음인, 소양인은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좀 더 설문지를 활용하거나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환자를 보게 되면서 좀 깊이 성격을 본다면은 이 두 체질이 차이가 나겠지만은 여러분들 초진 환자 간단하게 15분, 20분 보는 동안에는 두 체질의 성격, 특히 소음인 울강증인 상태의 성격과 소양인 리을증인 상태의 성격은 서로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소증 같은 경우에도 소화, 대변, 땀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소음인 소화 약하냐? 소음인 소화는 약하긴 한데 소음인 울가증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소양인 리을증 같은 경우에도 소화는 괜찮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소양인 리을증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증 질문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심도 있게 2차적으로 질문해야 된다. 소화가 잘 되세요? 안 되어서에서는 소음인 일광증은 소화가 오히려 잘 되고 소양인 리을증에서는 소화가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 마치 소음인처럼. 그래서 소화가 잘 되세요? 안 되세요? 라고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그래서 너가 소화가 잘 될 때 컨디션이 그렇게 소화가 안 될 때 그렇게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냐 혹은 너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남들처럼 피자 4조각 이런 것들 먹으면 안 좋냐 아니면 피자 한 조각밖에 안 먹으면서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 거냐 그런 식사량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심도 있게 물어봐야 되고요. 소음인, 누관증, 소양인, 리을증 다 외부 증상으로 변비 호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변비가 도저히 못 참겠는 날짜 소양인은 이틀만 돼도 굉장히 불편, 소음인은 한 3, 4일 정도 되면서 조금 불편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땀 같은 경우에도 소음인, 누관증 땀이 흘렸을 때 별로 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인은 원래 땀이 별로 안 나면서 나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 조금 나면서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 소양인은 리을증 같은 경우에는 땀이 조금 나긴 나고 근데 땀 빼는 것 자체가 깝깝해서 싫어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디테일적인 질문에서 두 가지 감별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체질 감별점을 가지고 변증을 할 때 표병 같은 경우에는 근만성이거나 경증, 중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소양인 리을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병 단계가 아니고 리병 단계이기 때문에 병증 단계, 즉 온셋, 언제 병증이 생겼냐 이런 것들도 만성이거나 중증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플랜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팔물탕을 위주로 잡냐, 사백산을 위주로 잡냐, 양산을 위주로 잡냐 차이가 있을 거고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가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비슷한 것들 하나 볼까요? 소음인 태음증과 소양인 마음증입니다. 소음인 태음증과 소양인 마음증 둘 다 외부적으로는 몸이 차고 변이 무르고 피로하고 배가 아프고 원래 허약하다는 서로 비슷한 증상을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원래 허약하다, 차가워한다, 추워한다, 몸이 차다, 설사한다 이런 것들 가지고 무조건 소음인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소양인 망음증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두 가지 유사한 병증을, 겉보기에 유사한 병증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안면, 체형, 성격, 소증인데 안면 체형은 아까 앞서 나왔던 소음인의 울강증, 소양인 리혈증과 비슷하고요. 성격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소음인 태음증과 소양인 마음증은 둘 다 내성적이고 정적이고 우울한 경우가 많은데 역시나 앞서 열증형과 좀 반대가 될 뿐 둘 다 성격은 소음 태음증, 소양인 마음증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소증에서 여러분들이 또 차이를 감별점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래도 식사는 한 공기 이상을 한다든지 혹은 나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나오면 갑자기 두 공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변동폭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소양인 망음증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소양인 망음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성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소음인은 조금 더 음식에 의해서 좀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런 것들 차이. 그 다음에 설사를 하더라도 소양인은 분명히 하루에 4번, 5번 설사를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래되어야 조금씩 피곤해지만 소음인은 설사 한두 번에 대번에 피곤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변과 어떤 대변 이후의 반응, 이런 심도적인 질문에서 차이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소음인 태음증 같은 경우에도 리병이라서 보다 만성이거나 중증인 경우가 많을 거고요. 소양인 망음증 같은 경우에는 표병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만성이거나 중증일 수도 있지만 급성이거나 경증인 경우도 덜어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온셋이라든지 그 환자가 얼만큼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지 중증인지를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소음인 태음증, 향상이나 핵균자, 소양인 망음증은 형망지향탕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 열중형에서 소양인 리혈증과 소음인 울강증 말고 태음인 같은 경우에도 조혈증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양인 리혈증과 태음인 조혈증 유사해 보일 수 있는데 겉보기에는 둘 다 두통, 변비, 상혈감, 표면성 표질환 거의 동일하게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양인은 아까 봤던 것처럼 역삼각형 얼굴이나 T존,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제 얼굴을 봐서도 그렇지만 늘어진 원형이거나 두꺼비 상 같은 얼굴, T존은 빈약하다. 그 다음에 상근 자체가 낮다는 거. 소양인은 확실히 상체가 발달하고 체중 변동폭이 크지만 즉 많이 늘어났다 많이 빠졌다 하지만 태음인은 확실히 몸통, 배둘레가 크고 체중이 자꾸 우상향으로 자꾸 증가하는 경향성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성격은 소양인하고 태음인이 오히려 좀 더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양인은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짜증을 많이 부리는데 태음인 조혈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 혹은 내성적이거나 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울컥하는 거. 그러니까 소양인보다는 확실히 외향적인 면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활동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친구 많이 있는 곳에서 활동적이란지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증 같은 경우에도 수면, 식사, 소화, 대변, 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양인 리혈증과 태음인 조혈증은 둘 다 리병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둘 다 온셋 자체가 뭐 6개월, 1년, 2년, 뭐 5년 이렇게 이상씩 만성이거나 또는 환자가 호소하는 어떤 힘들어하는 단계 또 환자의 어떤 주관적인 힘들어하는 단계 말고도 변증을 해봤을 때도 중증에 속한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치료는 소양인은 사백양격, 아까 앞에 했던 거와 비슷하게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열다한성이나 천근 문무탕 이런 것들 쓸 수가 있겠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음인 위안환증, 설사하죠. 그럼 앞서 나왔던 소양인 망언증이나 소음인 태음증, 소음증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체질별로 유사한 변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VS로 해서 버셔스로 해서 서로 감별점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역학하시면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는데 그 소증, 수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소양인의 특색을 많이 드러내지 못한다. 오히려 태음인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은 체질간 허실 단계 치료 계획입니다. 자, 체질간 허실 단계에서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뭐냐? 일단 체질의 병증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예를 들어서 소음인 표병이라고 한다면은 소음인의 표병 단계에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단계, 혹은 울광병 경증인 단계, 울광병 증증인 단계, 망연병 험증인 단계, 망연병 위증인 단계, 더욱더 심해져서 구하지 못하는 죽음에 이른 단계, 이렇게 병증이 심한 단계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울광병 경증에서 죽음까지 가는 이 단계별로 결국은 소양인의 양난지기가 약해지고 배표 부위에 있어서 양기가 얼만큼 소통이 되지 않느냐, 되지 않으면서 더욱더 소실되어 가느냐, 결국 전기가 얼만큼 약해지냐에 따라서 이런 단계로 구분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울간병과 망원병 경중 혐의로 나누긴 하는데 결국은 전기의 단계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 그 전기의 단계에 따라서 처방도 보시게 되면 울간병 경증일 때는 인삼이 필요 없고 울간병 중증일 때는 인삼이 필요하고 망원병 험증에 이르게 되면 인삼환기 또는 부자 이런 것들 쓰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소음인의 표병이나 립병 또는 태음인의 표병이나 립병 그 병증에서 전기의 단계에 따라서 각각 변증, 근데 이 변증 자체는 여러분들 임상 진료 지침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경증, 울간병 경증, 울간병 조증, 망연병 검증처럼 이미 구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증상, 이미 이제 변증 구분되어 있는 이 단계, 변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처방을 선택하거나 운용하면 적절할 것 같고, 그리고 망한병 험증이더라도 뭔가 표병이 심할 때 나는 처방 자체에다가 계지호약을 조금 더 추가하겠다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가감까지, 혹은 울광병이 굉장히 심해서 열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나는 소음인에도 불구하고 뭔가 박하라든지 또는 시원한 성질을 가진 뭐 강할, 독할 이런 것들도 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든지, 뭐 소양인의 울광병의 아토피 피부염으로 굉장히 가려할 때 나는 이 환자가 굉장히 가려하니까 차가운 금은화 이런 것들 난 쓰는 걸 고려해 보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각 병증의 허시 단계에 따라서 각 체질에 맞는 처방과 체질에 맞는 가감법,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체질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가감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보다 체질 처방에 집중한 디테일한 치료계획 수립이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양약은 어떤 식으로 병행을 하겠다, 또는 양방적으로 어떤 술기가 어떤 치료 시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병행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침 같은 경우에는 사암칩을 도용해서 육기적으로 운용해서 변증해서 쓰겠다든지, 그런 어떤 부수적이지만 그런 디테일한 치료에까지 여러분들이 수립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서로 토의를 하고 서로 장점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제가 피드백해 드릴 건 피드백해 드리고, 그래서 체질의학, 체질 처방, 나아가서 조금 더 그 환자한테서 맞춤으로 처방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실습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오스키 평가인데요. 오스키 평가는 제가 앞서 평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총점의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30점에 가까운 굉장히 총점 비중이 큰 항목이니까 꼭 임상술기 지침을 숙지해서 평가에 잘 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스키라고 했을 때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술기를 치료 시험을 치는 거죠. 술기를 얼만큼 잘하냐. 그런데 사상체질과는 지난 학기 CPX에서 했던 것처럼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결국 사상체질과는 모든 질환, 모든 환자에 대해서 결국 체질별로 치료한들 할 뿐이다. 그래서 사상체질과는 모든 환자를 볼 수가 있다는 거. 소아, 부인, 노인, 각종 만성질환, 재활질환 상관없이 모든 남녀노소 질환의 모든 질환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치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친구재활, 소아 모든 과목 오스키를 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체질과로 피부과 환자가 왔다? 피부과 오스키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체질과로 갑자기 골절에 이제
뭐 어혈 제거하는데 체질별로 치료하기 위해서 골절 이후에 유압 재활 환자가 채식가로 들어왔다? 그러면 역시나 재활가에서 쓸 수 있는 오스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할 수 있어야 될 건데 그렇지만 과가 체질과인 만큼 체질과에서 다른 과에서는 하지 않는 체질과에서 유일하면서 유의성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가고시로도 나올 예정이고요. 그만큼 사상체질과 오스키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상체질과에 유일하면서 유의성 있는 국가고시로도 나올 예정인 그런 어떤 오스키 술기는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체형기상검사, 음성사기검사, 안면계측검사, 팔체질 맥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보다 체질과에 특화된 한정된 술기인 거죠. 그런데 이 체형기상검사를 예로 보게 되면 체형기상검사도 8구간 계측, 5구간 계측 여러 가지 계측법이 있죠. 심지어는 기계만 있다면 레이저 계측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성검사 같은 경우에도 안면 계측 같은 경우에도 뭐 안면 뭐 등고선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아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음성 같은 경우에도 녹음해서 분석하는 혹은 음성의 어떤 고절을 분석하는 각종 검사 기기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법이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결국 임상 현장에 바로 뛰쳐나가자마자 복잡한 기계라든지 고가의 기계 필요 없이 간단히 즉각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진단적인 가치가 높고 유의성이 높은 거 그런 것들 하자면 결국 5구간 계측의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스키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체질 맥진이라든지 설문지 검사도 있죠. 설문지 검사, 체형기상 검사, 8구간 체간계측, 5구간 체간계측 뭐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아마 높은 가능성으로 5구간 체형기상 검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는 8월 초 중순이니까 이제 벌써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술기 지침서 받은 거 숙지해서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장소는 여러분들 CPX에 했던 것처럼 한의학관 CPX실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유형은 이제 2인 1조, 역시나 학생 환자, 학생 의사 이렇게 짝을 이뤄서 하면 되고요.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학과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5분을 넘겼다 해서 감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후배들이 오스키를 하게 될 때 5분을 넘어가게 되면 아마 감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길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만큼 질환이나 문진 검사 이런 거 숙달되어 있다면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이런 예를 들어서 체형 기상 검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5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숙달되어 있다면요. 그런데 실제 한의원을 생각해 보면 내가 체질 진단 감별하는 그 수단 중에 하나로 한 범주로서 체형 계측을 하는데 그 체형 계측을 하는데 무려 5분이나 더 넘게 7분, 10분이 걸린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느리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자의 어떤 회전율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이고요. 따라서 당연히 오스키는 숙달되어진 만큼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임상 현장을 생각하더라도 임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체형기상 검사 이런 것들은 5분 이내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3분 이내 1, 2분 이내로 끝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키를 할 때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빨리 한다고 숙달되어서 빨리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무조건 지켜야 할 거. 당연히 환자한테 친절한테도 이건 당연한 거고요. 뭐 자가 제대로 작정하냐 침대가 깨끗하냐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술기적인 부분에서 체형기상이라는 좀 더 술기적인 측면에서 보자게 되면 그 환자한테 목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검사 목적을 설명하고 검사 과정에 있어서 신체 접촉이 발생 가능하다는 거 또 1구간, 2구간 겨드랑이나 유두같이 민감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한테 좀 더 각 구간마다 디테일하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면서 진행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며 향후 임상 현장에서 방어진료 환자의 인권 문제와도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해서 오스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사상의학 실습2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쇼케이스를 가져봤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첫 수업 시간인 OT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